하면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갭이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요즘 시간에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이 포텐셜에다가 이거를 에버리지를 한 거를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에버리지 했어요. 프로바빌리티하고 템퍼레처 다 넣어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곱한 거를 델타 K라고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코지 파티클에 관한 해밀토니안으로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코지 파티클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다이고널라이즈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코지 파티클로 모든 거를 다 바꾸면 세상이 그렇게 편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유전에 우리가 정의했던 이 물리량을 우리가 이걸로 지금 이제 바꾸겠다 하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C가 감마 대가의 감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위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래로 가면 이제 유중력이 이제 계산이 쉬워진다 이거. 이건 뭐냐면 이게 감마도 C가 오리지널리 페르미언이기 때문에 감마도 페르미언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이걸 감마를 이렇게 다시 써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1 더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이거 이게 L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페르미언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니까 여러분들 이게 페르미언의 넘버의 익스펙테이션은 어떻게 되느냐면 1 플러스 2에 데이터에 놓고 에너지 마이너스 페르미 에너지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통계학에서 이게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썼을 때는 C라고 썼을 때는 통계 처리를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쪽으로 와서는 그 처리하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다 먼저 구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염려 넣어가지고 델타를 구하겠다 하는 거죠. 자, 이 델타가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델타가 뭐라 그랬느냐면 이게 갭하고 관계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전에 그 과감했던 사람들 BCS 과감했던 사람들이 이 포텐셜을 어떻게 그때 가정을 했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V하고 제로로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사이 K가 자, 그 다음에 BCS의 또 하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이 답이 말이야. V가 콘스탄트고 어디에까지 콘스탄트냐면은 이런 데까지 콘스탄트고 이게 진짜 엉터리 같은 엉터리의 극치를 이루는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우리가 쿨롱 인터랙션이 있다 이런 거를 했고 거기에 뭐 리타디드 이펙트도 뭐 이래가지고 쭉 얘기를 했었잖아. 그 복잡했던 그 모양들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한 게 뭐냐면 BCS 어프록시메이션에 자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하지 않고 끝까지 이거를 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아시모브 이렇게 일리아시모브 이퀘이션에서는 이 가정을 쓰지 않고
그 포텐셜 물질에 따라서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알루미늄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VK를 몽땅 다 계산을 한 것이 뭐냐면 엘리아시보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탈한 거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고 이거를 일일이 모든 물질마다 그거를 넣는다는 거는 너무 힘든 작업이니까 BCS는 그냥 과감하게 가정을 하기를 이런 가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원밴드 슈퍼컨덕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투밴드 슈퍼컨덕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투밴드 슈퍼컨덕터에서는 밴드가 두 개 있는 거를 다 쪼개가지고 여러분 BCS를 보면은 BCS에 뭐가 있니? 저 MGBT에 보면 이런 밴드하고 이런 밴드 두 개가 있어가지고 투디멘셔널 밴드, 쓰리디멘셔널 밴드 이거를 일일이 일렉트론들의 그 K-스테이트, L-스테이트를 다 쪼개가지고 그거를 두 개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어시법을 넣어가지고 계산한 사람이 그 최종적 기사적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테크닉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코드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아니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원밴드를 다 해놓고 투밴드를 준비하고 있다가 물질 하나가 딱 터지면 거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렌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 다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는데 누가 제일 빨리 푸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끝내지 못했을 때 최영일 박사가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VKL이 이렇게 간단하게 했던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아시보 이퀘이션이라고 이렇게 BCS 리밋이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자, 이거를 t 이퀄 제로에서 BCS 어프록시메이션을 써가지고 t 이퀄 제로에서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델타 K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시그마 써놓고 L 써놓고 VKL UL VL UL 써놓고 1 마이너스 이것 이 두 개가 1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될 거다 이거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감마 플러스의 감마 플러스의 감마인데 T 이퀄 제로에서는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T 이퀄 제로에서는 얼마가 되지 이제? T 이퀄 제로에서는 이게 이제 코지 파티클의 상태가 코지 파티클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제로가 돼요. 좀 이상한 게 나왔네. 잠깐만. 2대1 이렇게 써놓고 VKL에 1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는 파티클의 스테이트가 이렇게 해서 T 이퀄 제로 이렇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1로 들어가냐 0로 들어가냐 1로 들어가냐 0로 들어가냐 감마의 미닝으로 보면 코지 파티클들이 하나 없어야 되는데 T 이퀄 제로면 그죠? 그래서 이제 1인데 이거를 보면 잠깐 감마의 감마 플러스가 뭐 오퍼레이터지? 응? 감마대가 감마가 넘버 오퍼레이터면은 T 이퀄 제로가 되면은 코지 파티클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0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게 나오는데 이거 여기다가 T 이퀄이 1되면 인피니티가 돼가지고 T 이퀄 제로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2가 T 이퀄 제로인데 그러니까
EF보다 작으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P분의 이게 나가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익스포넨트니까 제로가 돼가지고 이게 1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되니? 어떻게 되니? EF가 있는 게 아니라 응? EF는 없고요. EF는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그냥 쓸 때는 EF 이게 없고요. 지금은 페르미 레벨 그냥 없기 때문에 똑같은 데는 제로 에너지가 EK가 0이 아니어서 그래서 커질 파티클은 온도가 0일 때 항상 0이 돼. 근데 여기다 이거 비타 대신에 이게 베타 인피니티 넣고 에너지 내가 기본은 어떻게 되니 그럼? 그게 안 되는데요. 커지 포지티브 에너지가 항상 포지티브인가? 예. 0보다 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와야 되지? 0에다가 이렇게 나와? 그냥 T 이퀄 0에서 이게 T 이퀄 0이죠? T 이퀄 0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고집합 이게 T로 잡으면 T 이퀄 0에서 0였다가 이렇게 나오나? 올라가나? 그동안 TC에서 사라지는 거.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자, 이게 베타 2. 이게 에너지가 항상 0보다 크니까 고집합 끓이니까 베타가 0로 가는 순간 결이 어떻게 되냐면 제로가 되고 이게 T예요. 자, T 이퀄 0가 되는 순간에 0이고 T가 인피니티가 되면은 베타가 0이니까 익스포넨셜을 여기서 이렇게 2분의 1이네. 이분의 1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V의 KL에다가 여기가 이 자승이 어떻게 되냐면 크지 자승에다가 델 자승이니까 델 자승에 이 L의 자승이 돼가지고 지워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과정이 나온 다음에 요 과정에다가 뭐를 넣느냐면 BCS 리밋을 이제 이렇게 써요. 그럼 BCS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요 놈이 어디서만 살아남느냐 하면은 여기서만 살아남고 살아남는 데서는 이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델타 L을 우리가 L에 관계없이 L이 이제 모멘텀인데 모멘텀에 관계없이 이렇게 놓고 이것도 모멘텀에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놓으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델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L 써놓고 마이너스 V에다가 2L 써놓고 L 이렇게 되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D를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1은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L 써놓고 V도 밖으로 나갈 수 있고 2L분의 1이더라 하는 이 공식이 나와. 자, 이거 지금 모멘텀에 대해서 이게 다 이제 서메이션을 해야 돼요. 자, 이 V를 앞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V를 앞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V가 앞으로 오고 모멘텀을 이렇게 에너지 쪽으로 이제 보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넘버 오브 스테이트가 이렇게 나올 거고 제로부터 H 오메가 C 이렇게 써놓고 디크C 써놓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셨느냐 하면은 델 자승에다가 이렇게 C 자승이고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 이게. 2분의 1 없어진 건 마이너스 H 오메가 C부터 오메가 C까지 H 오메가 C 있기 때문에 심메트릭 해서 없었어요. 자, 이 수식을 두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여기 우리 델이라는 걸 우리가 잠깐만 암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갭 에너지인데 초전도의 갭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더라 하는 게 초전도의 갭 에너지죠. 자, 델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서 정의가 됐느냐면 이제 델이라는 거를 이제 BCS에서 우리가 뭐 계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포텐셜 뭐 이쪽 부분을 그냥 썸메이션 해가지고 묻은 거라서 델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의를 한 다음에 아주 BCS가 과감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V는 콘스탄트, 델은 콘스탄트 해가지고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을 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접근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 베리어블이 뭐냐면 컷이잖아. 이런 거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컷이는 델에다가 써놓고 동지나 이런 건 학부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뭐? 정답치.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 세타를 놓고 푸는 게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자승 세타는 세칸트 자승 세타니까 이제 루트 바꿔 이렇게 나와버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버렸어요. 풀어서 어떻게 남느냐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하이퍼블릭 사인에다가 이 오메가 C를 델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결론을 이제 얻게 된다. 여러분들이 BCS 이렇게 커뮤니테이터 릴레이션 가지고 쓰는 거 이거 보는 거는 앞으로 한 번만 하면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이거 한 번만 하면 광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결론만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한번 읽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델제로를 이렇게 봤어요. 델제로? 이렇게. 이게 템퍼레처 0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잖아. 템퍼레처 0에서 이 델제로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C라는 게 아까 어퍼컷이었잖아. 응? 일렉트론하고 포논하고 이게 인터랙션을 할 때 그 가장 인터랙션 에너지의 맥시멈 레인지가 오메가 C였어요. 바이브레이션 할 때.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됐느냐 하면은 저게 이제 드바이 프레퀀시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V는 그냥 우리가 중간에 어떤 이게 V인데 V는 뭐냐면 일렉트론하고 포논 사이의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터랙션이 커지 이게 V고 그 다음 N0는 뭐냐면은 우리가 density of state at Fermi level인데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게 커지는 거는 갭이 커지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 오메가 C가 커지면 이게 갭이 커져.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의 분 모르드가 있기 때문에 N0가 커지면 저게 또 커지고 V가 커지면 저기 커져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H 오메가 C가 커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density of state at Fermi level이 커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V가 커지면은 덴제로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지금 금방 똑같은 방정식을 가지고서 다른 방법으로
모디파이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뭐냐면 TC도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금방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이제 할 거야. 한 번만 일생에 한 번만 유도할 정도 아니면 돼. 자, 이 슈퍼 컨덕터의 트랜지션 템퍼레처도 지금 똑같은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똑같은 방정식의 다른 리미트에서 보면 H-오메가-C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맥밀런 방정식이에요. 예, BCS가 딱 풀리자마자 맥밀런이 같이 어바나 샴페인에 있었어. 일리노이 대학에 어바나 샴페인에 있었는데 이 맥밀런이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와가지고 독일에서 새로운 리미트에서 요거를 이제 유도를 해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일렉트론 포논 인터랙션 뿐만이 아니라 일렉트론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까지 저거를 이제 풀어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요거에서 요거를 나눠버리면 콘스탄트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리미트를 썼느냐 하면은 포텐셜이라는 게 어떤 리미트에서 콘스탄트고 마이너스 콘스탄트고 나머지 제로고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냐면 BCS에서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BCS에서 이렇게 보면 요거를 보면 그 이 각각은 그렇게 복잡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냐 3.54인가 정도가 돼요. BCS에서. 이거는 리젝트해. 왜냐하면 가정을 한 그 가정하에서는 완전 리젝트 해가지고 BCS는 3.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새로운 초전체가 나왔으면은 처음에 하는 게 아이소토ፕ 팩트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저 레이셔가 3.54가 되는지 그걸 딱 체크를 해가지고 3.54가 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포텐셜조차도 간단해가지고 그래서 BCS 리미스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고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크면은 스트롱 커플링 리미트고 뭐 이런 이제 그런 판단을 하더라. 자, 맥밀런의 한 일을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겠지만 이게 맥밀런이 있었던 여기 이제 오데오가 있고 여기 이제 시카고가 있고 그 밑에 어디가 있냐 어바나 이제 샴페인이 있죠. 맥밀런이 이 일을 하고 조금 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업적이 없어. 왜냐하면 사망을 해. 맥밀런이 여기 어바나 샴페인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면 미국의 곡창지대인데 뭐가 있느냐면 옥수수 밭이 먹힙니다. 하루는 맥밀런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게 운동을 좋아해요. 맨날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이렇게 술 먹은 남녀 한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맥밀런이 자전거를 타는 걸 보고 그냥 바꿔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 그 아까운 맥밀런이 다행히도 이 방정식은 먼저 딱 해놓고서 여러분들 그 과학도 재미나지만 과학의 그 배경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 피직스 투데이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그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파이나이트 템퍼레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갭이 T 이퀄 제로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파이나이트 템퍼레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했던 1 마이너스 감마 이게 1 마이너스 2배 F의 2K 이렇게 돼요. 아까는 T 이퀄 제로에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로가 됐는데 요거 온도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야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델 K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이렇게 써놓고서 VKL 이렇게 써고 UL에 VL 써놓고 1 마이너스 2배 F에 K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놓고 VKL
UL, VL, UL, VL, 하이퍼보릭 탄젠트.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맨 마지막에 일부러 UL하고 VL을 이걸 곱한 거를 유도를 해냈거든. 그래서 VK를 써놓고 VL 2배 VL 하이퍼볼릭 이렇게 된다. 조금 전에는 T가 제로에서만 계산했는데 지금은 T가 제로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BCS 리밋을 이제 BCS의 리밋을 이제 취한다 이거예요. BCS 리밋이라는 거는 이게 그래도 리밋을 취해가지고 자연의 BCS 리밋에 웬만큼 맞는 그러한 초전도체가 많았으니까 리밋을 취한 다음에 우리가 그 리밋을 층마다 과감한 리밋이라고 이렇게 써놨고, 이런 과감한 리밋을 이렇게 맞으니까 과감한 리밋이 이게 틀리면 틀리면 과감한 리밋이 아니야. 이게 자연에 이거 따라주는 게 별로 없으면 그래서 다행히도 자연의 저 리밋을 따라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냥 저거를 그냥 써먹어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BCS 리밋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제 정의해서 알겠지만 KT는 이거는 델타 K에 자승에다가 크시 K에 이렇게 자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이게 이 크시 K가 말이야 컨티뉴어스한 함수다. 그런데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에너지가 이게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코지 파티클이라는 새로운 파티클이 생겨나가지고 그 파티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에너지가 0이라는 에너지가 없이 항상 이러한 에너지보다는 이게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델 K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맥밀란이 우리 맥밀란이 아주 싹박하게 생각을 했어. 뭐냐면 이게 델이라는 게 이게 초전도에 관계되는 걸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초전도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거는 초전도에서만 나타나고 노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노말에서는 갭이라는 게 뭐 금속에서 무슨 갭이 없지. 응? 그러니까 노말에서는 갭이 어떻게 되느냐면 제로가 되다 하는 얘기. 노말에서는 당연히 초전도 갭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전도의 TC라는 것은 뭐냐면 TC라는 거는 온도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 어떤 온도가 있어가지고 그 아래서 초전도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갭이 여기 생겨나는 거고 여기서는 노갭. 메탈에 무슨 갭이 있어? 없지. 메탈에 갭이 없지. 갭이 조금 있으면 세미컨덕터가 되고 갭이 아주 왕창 커지면 인슐레이터가 되는데 메탈에 무슨 갭이 있어? 갭이 없지. 그러니까 맥밀란이 이렇게 다 생각을 할 때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위 방정식에서 델이 0으로 가는 리미트의 온도가 뭐냐면은 T가 될 거다. 뭐가 하나 딱 생각하고 후세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수식을 푸는데 이 수식에다가 BCS 리밋에다가 그냥 델을 0으로 가는 리미트를 넣고 일반적인 T에서 푼 다음에 델을 0으로 가는 리미트를 탁 넣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때의 온도를 TC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맥밀란은 뭐를 했느냐면 1/V 이렇게 써놓고 2분의 1 써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써놓고 K 써놓고
그 다음에 이선하는 데다가 D를 0으로 놔야 되니까 크시 K를 놔야지. 크시 K.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도 에너지가 말이야. 루트가 아니라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크시에 K에 이렇게 되더라. 자, 맥밀란이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델타가 0으로 되는데 위식을 만족을 하는 거는 온도가 얼마냐면은 TC에서니까 베타는 뭐냐면은 KT분의 1이니까 이 T에다가 TC라고 그냥 써놓고서 이거를 이제 풀어요. 2분의 1 써놓고 마이너스 H 오메가 C에 H 오메가 C 써놓고 탄젠트에 하이퍼블릭에 베타 C에 자,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니까 이 크시가 뭐냐면은 크시가 이 들어가가지고 하이퍼블릭을 이 오드 펑션이니까 이유 펑션이니까 2분의 1 지워버리고 제로부터 H 오메가 C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위의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N0의 V분의 1이 0부터 베타 C H 오메가 C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된다. 익스포넨 로그 안에 이 수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익스포넨셜에 저게 돼가지고 그래서 K의 TC를 재보면 1.13에다가 2에 1.1 H 오메가 C에 2에 마이너스 N0 V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보니까 아까는 델타에 T 이퀄 0에서 값을 보니까 아까 얼마 나왔지 이게? 2에 H 오메가 C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NV가 되니까 모양이 다 똑같아져가지고 2델타를 K TC로 한 게 4를 1.13으로 넣고 3.54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BCS에서 나오는 이 공식이다. 그래서 맥밀란이 처음으로 저 TC를 유도하는 공식을 이제 알아냈어. 억울하지? 이게 뭐 요수식에다가 말이지. 대리콜 제로 넣었을 때 그때 오도가 TC라는 거 국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낼 수 있는 건데 말이지. 처음 알아냈기 때문에 그냥 맥밀란 방정식. 우진이가 그때 막 태어나 있었으면 여기다가 장동진 방정식 했을 텐데. 이 쉬운 거야. 그때 태어났었으면 그때 그냥 활동했었으면 지금 박상 들면서 갈 때가 됐을 때. 이게 이렇게 쉬운 걸 말이지. 이렇게 땅 따먹게 할 때 말이지. 빨리 쳐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해서는 일생 남을 텐데. 그래서 이 쉬운 거를 처음으로 맥밀란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 자, 지금 이거 구하는 사이에 우리가 뭐를 가정을 했느냐면 TC를 하기 위해서는 델이 0으로 가야 된다. 또는 T 이퀄 0에서의 델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건 온도의 함수 아니야? 갭이 온도의 함수니까 온도의 함수를 그냥 온도를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거를 풀어낼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식에서 보면 BC에서 리미트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0부터 H 오메가 C 있어갖고 그 C 자승에다가 B 자승에 2분의 1에다가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넣고 이 수식을 풀면 이 안에 이제 대자승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수식을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델자선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변수잖아, 그지? 변수고 뭐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어널리틱하게 풀어낼 수가 없어, 그지? 어널리틱하게 풀어낼 수 없고 델 값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거 만족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 유니버설 함수를 또 얻어낼 수가 있어. 델타 t, 이게 델타 제로 이렇게 하면 이거를 풀면 이런 유니버설 함수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쪽을 뭘로 만들냐면 TOTC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델을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갭이 말이야. 갭이 이게 레이셔가 유니버설한 함수가 되는 거를 이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이쪽으로 갈 때 이게 다 결정이 돼 있어. BCS 형에서 다 결정이 돼 있어.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이게 좀 잘 그리면 이쪽으로 갈 때 보면은 이게 이 슬롭이 말이지 0으로 해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T0에서는 인센시티브 뭐에 대해서 인센시티브 뭐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인센시티브야. 이게 온도에 대해서 T=0 근처로 가면 온도에 대해서 인센시티브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직선이 하나가 나오니까 TC 근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TC 근처에서는 직선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1.74 1 마이너스 T 오브 TC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게 루트 H 정도 있지 루트 H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이거 뭐 다 할 수 있지 이거 이게 유니버설한 방정이니까 거기서부터 이거 우리가 이거 만들어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민필드 결과야. 민필드 티피컬한 민필드 결과야 이게. 민필드 풀기 싫으면은 여러분들 엘리아 15부 이퀘이션 다 넣어가지고 페르미 서페스 다 쪼개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게. 교수님, 내가 들어가는 기분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거? 네. 자,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루트 이렇게 써놓고 t 그러니까 루트 x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기울기는 루트 x분의 1이니까 무한대 아니냐? 무한대네 고승되면은 기울기는 무한대. 루트 2에 루트 x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면 이 기울기는 무한대,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쫙 직선 했잖아. 직선 잘못 그거지. 직선 그거 안 되지, 그지? 내가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은 직선으로 된다. 해놓고서 딱 이게 노트를 보니까 2분의 1이잖아. 응? 그래서 내가 노트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빨간색으로 쫙 다시 수정했잖아. 이게 루트야, 루트. 이 리니하지 않고 루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한 거는 옳은 게 아니야, 그지? 칼이네, 칼. 있지, 직선 잘 먹었어. 재미나지? 이 어려운 거가 그 보골리법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함으로써 한 번에 해결되는 거를 보면 그 다음에 뭐 노트에 있는 리마크를 하고 보면 V를 V에다가 K에다가 일 써놓고 이렇게 썼잖아. 그래가지고 들끼리 이제 지워버리고 일은 이렇게 해놓고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한 거 있잖아.
이거를 그냥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노트에다가 이걸 노트를 보자 그럴래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칠판에다 다 써요. 전국에서 이 비디오를 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말이지. 요거 내가 여기에 노트에 있는 그 한 스텝을 넘어가려니까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이 적분을 진짜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분의 1 이거 있지 이거다가 진짜로 적분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노트에 있는 한 스텝이 안 돼. 잠깐만. 젊었을 때는 그런 게 됐었는데 이거를 이 글씨에 이게 이거 아니야? 이거를 내가 이제 적분을 했어. 적분을 할 때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글씨를 델은 콘스탄트니까 델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넣어가지고 진짜로 해봤어. 내가 그거 진짜로 했다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짠! 진짜로 하지. 진짜로 했더니 여러분 그 노트에 나와 있는 그 426페이지에 그 한 줄이 틀리고 결론은 맞았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L은 2의 H 오메가 C에 마이너스 L은 델타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F키에 2키 그래서 아까 같은 방법을 하면 뭐 간단하게 이제 적분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N0에 보이는 Ln의 2개의 H 오메가 C에다가 마이너스 Ln 델타 G가 되면서 Ln 델타 T는 Ln의 2H 오메가 C에 마이너스 N0에 2의 이렇게 되면서 0일 때하고 T일 때의 그 차이예요. 그래서 보면 델타 T를 델타 제로로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 2에다가 마이너스 NV 해서 시그마 FK에 2K입니다. 하면 그런 결론을 이제 자, 이 결론에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 야, T가 0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T가 0으로 가면 여러분들 T가 0으로 가면 코지 파티클들이 생겨나지 않잖아, 그지? T가 0으로 가면 FK가 어떻게 되냐면 FK가 이게 이제 0으로 간다니까 FK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익스포넨셜 V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가 돼서 1이 돼가지고 전체가 1이 되니까 T가 0이 되면 이게 1이 되는 거 이제 맞아 들어가. 코지 파티클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개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T가 0으로 가면 델타 T가 델타 0으로 가는 거가 아주 물리적으로 아주 클리어해요. 깨끗해.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0보다 큰 숫자고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코지 파티클의 개수가 커지니까 이게 점점 커지면서 델타 T가 이제 작아진다. 다 아는 얘기지만 셀프 컨시스턴트한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하더니 말이지. 온도가 올라가면 델타 T가 진짜로 작아지더라. 그래서 이 수식이 뭐를 나타내 주느냐면 이 수식이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기술해주면서 제대로 된 수식이라는 것들을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했느냐 하면 오퍼레이터, 내가 뭐 이런 페르미안 오퍼레이터를 다 놓고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PW 앤더슨이 말이지 이 물리학의 이 천재인 PW 앤더슨이 세 방법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플리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다 세 방법으로 돼 있는데 이 팅캄도 이제 요즘에는 이 세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요. 아까 우리가 U하고 V 이렇게 나누는데 하나가 U자승에다가 V자승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된다는 사실에서부터 UV 둘 중에 하나를 코사인으로 놓고 그래서 UK를 코사인 세타 K로 놓고 VK를 사인 세타 K로 놓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 컨디션을 끌고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응?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풀었던 거는 U하고 V를 말이지 두 변수를 놓고서 풀었고 그 다음에 그 두 변수에다가 콘스트레인트 하나를 넣고 풀었는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푼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걸 푼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PW 앤더슨이 이거를 풀었다. 별것까지 다 PW 앤더슨이 다 풀었어요. 그 사람 보면 수학도 엄청나게 센 사람이야고. 자,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저 물리력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어요. 저 물리력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물리력 계산을 할 때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놓고 풀면 이 물리력은 우리가 아주 더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C에 K 써놓고 VK를 코사인으로 놨으니까 코사인 자승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C센터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 자, 우리가 이 물리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물리량이 가장 작은 게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면 베리에이션 메소드라고 그러지.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 딱 넣어가지고 그때 이제 가장 작아지는 그거를 우리가 택하자. 그게 이제 베리에이션 메소드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 오프 사이에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거를 말이지 세타를 조정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를 우리가 택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에너지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가장 미니멈 되는 점을 이게 찾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저 에너지를 미니마이즈를 해요. 그래서 베리어블 세타를 우리가 결정을 하였다. 그게 뭐냐면 이가 베리에이션 메소드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뭐 소실적에 공부하던 거 생각나지? 수영아. 네? 소실적에 이 베리에이션 메소드 배웠지? 배우고 지금 배우고 있어? 세상에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인제나 배우고 그러냐고. 자, 이렇게 써놓고 사인 부세타 K 배우자마자 이게 BCS에다가 이거를 써먹을 줄은 몰랐지. 사인 부세타 K 사인은 부세타 K 그래가지고 이 베리에이션을 딱 취하거나 베리에이션을 딱 취해요. 그러고 보니까 왼쪽에 오른쪽을 보니까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냐? 아니지.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L이니까 이게 L이구나.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코사인은 이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 이게. 왜냐면은 서메이션은 L에만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을 얻어내느냐면 2세타의 K는 시그마 써놓고 VK를 사인의 2세타는 2C의 K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짜짜짜짜.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define 하기를 이제 뭐를 define 하지? 대리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를 더 쉬운 메소드에서도 그거는 똑같이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대리라고 하면 이게 이놈도 사인하고 코사인이니까 사인 코사인이면은 두 개 곱하면 사인 2 세타에 얘가 반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응? 자, define 이렇게 하고 이 K를 define을 하기를 뭐로 define 하느냐면 델 K 자승에다가 그 CK에 자승이라고 이렇게 define을 한 다음에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 풀었던 여러분들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거나 쉽지? 너무 쉽지? 제가 이거보다 어려운 거 많이 했잖아, 그지? 고온 체절 이렇게 미케니즘을 공부하던 그 실력으로 이거 하면 더 쉬울 거야. 그래가지고 조수식이 말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전에 개비게이션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우리가 길게 여태까지 고생하면서 길게 왔던 그 공식들을 되게 깊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BCS approximation을 취하지, 그치? 아니, 여태까지 했던 거를, 똑같은 거를 다시 하는데, 근데 U하고 V를 끌고 다니기보다는 세타를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쉽게 왔고, 여기다가 BCS를 이제 접근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예요. BCS. 그래서. 이거의 답 하나는 있어. 답 한 개는 뭐냐면 대리라는 거가 제로가 되는. 왼쪽도 0이고 오른쪽이 0이면 이퀘이션이 똑같아지잖아, 그지? 이거 슈퍼컨덕터의 솔루션을 딱 풀어가지고 한 다음에 대리코 제로라 그러면 슈퍼컨덕터의 맨 끝말에 있는 거가 솔루션이 되는 거거든. 이거는 노멀 메탈도 슈퍼컨덕터에서 대리콜 제로가 되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고 그 순간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노멀 메탈이 되는 거니까 대리콜 제로가 이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BCS 근데 이제 우리는 저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BCS 리미트를 넣어가지고 초전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 이걸 넣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1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D를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자, 아까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자, V자승이 어떻게 되느냐? V자승이 여러분들 이렇게 V자승을 보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계산해서 보면 1 마이너스 그 K에다가 자, 이게 V자승이 뭐였느냐면은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 프로바빌리티였고 U는 쿠퍼 페어가 없는 프로바빌리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BCS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U에다가 더하기 V 써놓고 C에 내가 C에다가 이렇게 써놨었잖아. 그지? 쿠퍼 페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페르미 레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VK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VK에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보다 낮은 에너지 쪽에는 쿠퍼페어들이 다 잘 형성이 돼 있다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쿠퍼페어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거는 꼭 페르미 펑션하고 거의 비슷한데 페르미 펑션도 띠꼴젤에서 이렇게 고기를 중심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똑같이 나와요. 나 이게 제가 플리세임 똑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를 했느냐면 갭 같은 것들을 유도를 해봤는데 어디에서 유도를 했느냐면 단순한 BCS에서 이제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BCS 이론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 민 어프로시메이션이고 민 필드 어프로시메이션이고 그렇게 그 다음에 V라는 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었지만 이상할이 많고 이 자연의 BCS 이론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한 게 오늘은 TC를 계산을 했고 델타 같은 것들을 계산했지만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 끝이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그러한 콘티티들을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쉬운 그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연의 웬만한 것들을 우리가 다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BCS 어프록시메이션 내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초전도 상태에서의 스페시피킷이라든지 그것이 노멀 상태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거라든지 NMR의 결과라든지 옵티컬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BCS 리밋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유도를 할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유도하면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다시 이걸 유도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들이 어메이징할 뿐 아니라 이거 한 번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새롭게 나오는 초전도의 문제라든지 메조스코픽의 문제라든지 나노 사이즈에서의 여러 가지 현상, 딥페이징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뭐 물리학 하는 사람들한테나 그렇고 뭐
가서 잠깐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 필요가 없죠. 물리학 하는 사람은 베이직하게